자, 그리고 이 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른바 롱쉽이라고 합니다. 이 롱쉽이라는 것은요, 주로 바이킹들, 노르만족이 많이 탔던 배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킹스. 되게 좀 약간 야한 장면도 많이 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전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게 북유럽의 문화가 저랬겠구나. 저들이 척박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의 역사 공부와 저의 역사 인식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대학 가시면 꼭 한번 보시면 북유럽의 역사가 이랬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면 실제로 피지컬상으로 엄청나게 우월한 종족인 바로 이 노르만족, 즉 바이킹들이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상의 전체적인 스토리거든요. 즉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노르만족이 있었고요. 이들을 우리는 흔히 바이킹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이킹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이 살았던 데는요, 원래 이쪽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북유럽,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지역입니다. 이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 있는지 아세요? 일단 피지컬이 엄청나게 우월합니다. 피지컬이. 제가 갔더니 남유럽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탈리아도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조금 북이탈리아 쪽으로 가잖아요. 키가 조금 커집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보다는 프랑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평균 시장이 좀 크다고 하고요. 이 프랑스 사람들보다는 독일 사람들이 조금 더 커요. 근데 독일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요 위쪽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실제로 이 평균 신장이 남녀 구분 없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질량이 좀 큰 게 유리하대요. 생존에 유리하대요. 그래서 조금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북극곰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대. 자세한 거는 생물쌤들한테, 생명과학쌤들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데 어때요? 피지컬은 클지 몰라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운데요, 여기가.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척박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선술, 이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 북해무역으로 인해서 지금의 영국이라든가 지금의 프랑스 땅이라든가 요 일대를 내려오게 되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엄청난 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프랑스 지역 일대에서 만들어졌던 공국을 우리는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가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노르망디입니까? 그렇죠. 프랑스 북쪽에 있던 그 지명 일대가 노르망디라고 합니다. 노르망디 일대에 공국이 만들어져요. 우린 그걸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해요. 누구의 이동으로?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영국에서는요, 노르만 왕조가 만들어져요. 이 노르만 왕조를 잉글랜드 왕조라고도 합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11세기경에 노르만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잉글랜드 왕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둠스데이북, 토지 대장으로 불리는 둠스데이북이 있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 내려갑니다. 시칠리아 왕국, 그 다음에 나폴리 왕국, 이런 왕국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또 러시아 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그 로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물론 이게 지금은 좀 유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키예프라고 표현하지 않고 키우라고 표현하죠. 근데 교과서 용어는 여전히 키예프입니다. 그래서 이 키예프 공국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자, 유럽은 이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선생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라가 있습니다. 특정 나라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왕은 가운데 있겠죠? 근데 각각에 있는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방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르망족의 특징은요, 이 아주 우월한 피지컬과 빠른 이 속도전으로 인해서 치고 빠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쪽 해안가 쪽에 와서 여기를 약탈하고 도망가고 약탈하고 도망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약탈하는 것을 왕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왕의 군사력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해안가라든가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기사라든가 영주한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 일대에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문화를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되셨죠? 즉 노르만족이 바이킹족이죠. 이 바이킹족의 침입에 의해서 지방사회는요, 지방분권이 나타나게 돼요. 왜? 당연하지. 그지? 왕이 보호를 못 해주는데 왕한테 충성 다하거나 그럴 여유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라든가 군사적인 실력자들한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형태로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회를 봉건사회 내지는 장원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중세 봉건사회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특히 이 바이킹족들, 노르만족들은요 약탈해 오잖아요. 약탈해 오면 자신들이 빼앗았던 물건들이 막 이렇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게 되면 이 물건들을 놓고 전리품들을 놓고 야, 넌 뭐 필요해? 유성환, 예, 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그러고 빠져. 넌 뭐 필요해? 저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까? 합니다. 라고 해서 가져가는 형태.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형태를 지금 우리는 식당에서 많이 쓰죠.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해요? 뷔페라고 하죠. 그 뷔페가 바로 이 바이킹들이 전해줬고요. 그래서 한때 이 뷔페 이름 중에서는 제일 많았던 게 뭐예요? 바이킹 뷔페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상으로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노르만족, 즉 바이킹족의 원래 위치는 이쪽, 이 북유럽 쪽이었었고요. 북유럽 쪽에서 영국 쪽에 가면서 노르만 왕조 내지는 잉글랜드 왕조가 만들어지고요. 이쪽 프랑스 북부 지역에 오면서 노르망디 공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좀 배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쭉 지중해까지 들어와서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까지 영향을 미쳤었고요. 사실 이들은 바다만 진출했던 게 아니라 강으로도 진출해요. 선생님 근데 강은 쭉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배를 들고 뛰어요. 뛰다 강만 나면 다시 배 타고 가다가 또 뭐 산이라든가 또 평야 나와 또 배 들고 뛰어. 그러다 또 강만 놓고 다시 타고 가. 이러면서 내륙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요 일대 노브고로드라든가 키예프라든가 요 일대까지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공국 및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11세기의 유럽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있었던 노르만 왕조가 발전하면서 잉글랜드 왕국이 되고요. 그렇죠? 잉글랜드 왕국이 되고 프랑스 왕국,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시칠리아 왕국 이런 형태의 그 국가명들이라든가 그런 질서가 11세기 유럽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노르만 왕조에서 있었던 윌리엄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둠스데이 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노르만 왕조에 있었던 토지 대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